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세미로 대표원장 김상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인 진모 학생을 모시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좋은 학습법 그리고 진모가 경험했던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좋은 팁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모 학생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유해신 미키쌤과 귀한 인연 맺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7학번 한진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학습법, 그리고 진모 학생이 워낙 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진모 학생은 뭐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도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그런가요? 네, 전교 2등을 많이. 그랬나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도 조금 교육열이 높은 고등학교 다니셨죠? 고양국제고 입학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또 공부에 대한 흥미도도 높았던 친구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과목별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요즘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 단어를 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단어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니면 자꾸 외워도 까먹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진모 학생이 만약에 그런 고충을 듣는다면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단어를 외울 때 이걸 까먹는다? 한 번 외워서 까먹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딱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보고서 까먹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단어 숙제를 보통 내주시기 마련인데, 그 하루에 외우기로 결심한 어떤 단어의 양이 있으면 그날만큼은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확실히 외워둘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어차피 숱한 독해 지문들을 만나면서 결국엔 다시 만나게 될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될 단어들이기 때문에 꼭 그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혹은 자기가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한 서너 번은 봐야 이제 안 까먹을 수 있다 하는 각오로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단어들을 열심히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컨대 단어를 까먹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제 주어진 단어들을 열심히 외우려고 하다 보면 한 2, 3년 뒤에는 무조건 어휘량이 늘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꾸준해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쪽 방안도 있나요? 혹시 예를 들면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감각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쓰면서 단어를 외우는 친구들은 굳이 입으로 이제 발음을 해보면서 외우거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했냐면, 단어 하나를 외울 때 꼭 그거를 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쓰면 또 오래 걸리니까 꼭 말로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tolerate이라는 단어를 제가 외워야 되면 제가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tolerate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I couldn't tolerate what you did to me,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혹시 그런 테크니컬한 방법 중에 본인한테 유용했던 방법이 있나요? 저는 독해 지문이든 단어장에서든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제가 모르는 단어들만 모아놓는 단어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장에 제가 어떤 단어들을 몰랐는지 여러 번 쓰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기 마련이고, 혹은 좀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있기도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 단어장에서 tolerate 이라는 단어를 봤다. 근데 나중에 제가 독해 지문을 보면서 어느 날 intoleration이라는 단어를 봤다. 그러면 이 단어와 옛날에 봤던 단어의 이제 유사한 모양이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그게 기억이 날 때마다 예전에 단어장 정리하면서 봤던 몇 월 며칠에 봤던 tolerate이라는 단어랑 이 단어가 연관이 된다 라고 그 단어장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이때 봤던 거, 그때 봤던 거 해서 기억의 어떤 연결고리, 그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저한테는 꽤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만든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어는 역시 그물이니까 그물망이 넓어지고 많아질수록
독해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고양 국제고라는 어떤 특성상 내신에서 다른 일반 학교보다는 이제 지문을 다뤄야 될 범위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통암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기본 실력을 더 쌓아서 기본 실력으로 내신을 조금 돌파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기본 실력이 고양국제고에 입학하는 이제 그 애들보다는 보통의 애들보다는 좀 부족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를 좀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 동네에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이 이제 가르치시면서 애를 먹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양국제고에 입학하는 애들의 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보고 좀 좌절할 때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신 기간엔 통암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암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만 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지 않고서는 또 절대 통암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기간 한 달 내지는 3주 동안은 그 통암기를 위해서 통암기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대신에 시험 기간이 아닌 평균적인 기간, 일반 시간, 보통의 시간 동안은 수능 영어 공부를 위주로 혹은 토플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신장하는 데 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항상 성실한 학생이었군요. 자, 그러면 지금 진모 학생은 개인적으로 수학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했잖아요. 근데 좋아했죠.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좌절하고 요즘엔 특히나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문과 쪽을 지망했던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떤 준비를 많이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지만 조금 덜 힘들 수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한 학기 예습은 반드시 입학하기 전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 학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 이 선행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한 학기 1년까지는 이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테고, 하지만 최소한 한 학기만큼은 꼭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해야 할 양, 그리고 문제의 깊이, 난이도가 완전히 한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때 또 적응을 하지 못해버리면, 내가 중학교 때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수학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해서 좌절하고 수학을 포기하거나 놓게 되고 흥미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미리 좀 피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에 미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최소한의 범위가 수학 한 학기를 예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테크니컬한 것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개념서를 보고 이제 스스로 그 개념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독학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강의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과목이라고 처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어차피 모르는 게 있으면 강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음부터 모든 공부를 처음부터 강의에 의존을 해버리면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볼 기회도 없고, 또 독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독해력 그리고 수리력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담금질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개념서를 혼자서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줄에 뭐 어떤 내용이 있다, 자, A가 B이다. 근데 갑자기 다음 줄에 넘어가 봤는데 그래서 A제곱이 B제곱이랑 같다. 이 전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 수식의 한 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독학을 할 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 이게 그래서 왜 이게 되지? 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수학의 제 개념을 신장하는데, 기본 실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수학으로 많이 어려움을 받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명 과정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과정을 이해해내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학적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거네요.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훈련을 했었는데 사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만큼 이 내신이 급하지 않으니까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확실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수학 과외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사실 개념부터 공부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증명 연습부터 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뭐 평가원 문제를 통으로 암기시키는 수밖에 없거나 네. 아니면 뭐 그런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좋은 공부가 되기 사실 어렵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꼭 증명하는 연습을 해봐라 라고 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 같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나요? 아니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동시에 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나요? 스타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개념을 증명하는 노트랑 문제를 풀이하는 노트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구분을 했다는 건 결국에 이제 개념 공부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 뒤에 어떤 다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겠죠.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제가 또 과외를 해보면서 가르쳐 보니까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예시를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네. 이거는 공부하면서 자기가 좀 스타일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오답 노트도 수학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 특히 수학에서는 이제 실력이 는다는 건 자기가 몰랐던 걸 채워가는 과정이고 또 몰랐던 풀이 방법을 내재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얼마나 잘 쓰냐 즉 그 시간에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피드백하는 시간에 실력이 오르기 때문에 저는 오답 노트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답 노트를 사실 쓸 때 그냥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수분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전혀 모르겠다. 1분간 쳐다봤는데 안 되겠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던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답지 보고 혹은 선생님께서 풀어주시는 거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풀이를 베끼는 건 이거는 풀이 깜지에 불과하다. 이거는 그냥 저스트 깜지에 불과하고 어떤 피드백으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과정에는 제가 무엇을 몰랐고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력을 신장시키는 오답 노트는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이게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과연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오답 노트가 아닌 뭔가 진정성 있는 그 답을 정말 찾아내려고 하는 오답 노트가 진짜 실력이 된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학은 혹시 고영국제고에서 한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 1학년 1학기에 전체 1등을 했었고 그때 중간, 기말, 수행평가 전부 만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딱 한 번 2등급 받았었고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모 학생은 사실 그 수학은 학원을 안 다니지 않으셨어요? 다니셨어요?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예습할 때 학원을 한번 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되게 짧았죠? 3개월? 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으로 맛볼 때 그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예습을 했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진모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는 습관만 들인다면 사실 사교육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 그 대입 시험이나 아니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네요. 이제 이론상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분명히 사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혼자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근데 만약에 어떤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더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만, 그냥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독학을 정말 열심히 해본 학생만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그래서 나한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겠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야말로 사교육을 받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독학할 수 있는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공부에 대해서, 국어 문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제 비문학이나 이제 읽기 파트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또 전문성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사실 국어는 그러니까 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이 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제 공부의 단계가 이렇게 딱딱딱 나뉘어져 있는데, 국어는 뭐 문장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문단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전체의 의미를 통합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사실 대다수의 이제 국어 인강들을 보면, 저도 이제 수험생 시절에 봤으니까 뭐 다 풀이 스킬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지, 글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인강이 있었나? 저는 그런 인상을 받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글을 읽는 거고, 그러니까 잘 읽는 학생들은 문제풀이 스킬에 의존을 덜 할 수 있고, 또 그게 국어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책을 읽는 게 좀 어떤 평범하지만 할 수 있는 조언이 아니겠는가. 평상시에 독서를 해요. 예. 네.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을 잘 간파하는 친구들, 권수에 연연하기보다 진짜 이 내용을 음미하는 친구들이 국어를 잘하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 정도지만 조금 더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 특화된 조언을 만약에 이제 할 수 있다면, 지문을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이라는 게 결국엔 요지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느냐이고, 주제를 얼마나 잘 간파하느냐인데, 결국 주제를 잘 간파하면 이 글이 굉장히 빨리 읽히기 마련이고, 이 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인지 알지 못한 채 이 글자들의 압박에 시달리면 결국엔 이제 거기서 헤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인 내용 하나하나 찾기에 굉장히 급급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암기를 할 때 그러니까 주제에 의해서 범주화가 돼 있으면, 아까 선생님께서 그물을 강조해 주셨지만, 이렇게 내용이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내용이 그물화가 돼 있으면 굉장히 내용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암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어에서 이 연습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게, 저는 요약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100%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 글을 길게 쓰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시로 만들고 글을 짧게 쓰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본다는 게 단순히 뭐 그냥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긴 내용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줄이나 두 줄로 요약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해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요약이 되고 요약을 하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공부랑 그다음 배움에 대한 뭐가 좀 진정성 있는 학습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접근 방법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진모 학생은 이제 전역을 하셨고 이제 바로 학교 복학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이제 꿈과 앞으로의 뭐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 학생들에게 좀 선전포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교육학 쪽의 교수가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수가 되고 싶느냐? 지금까지 이 교육학이 최신 이론들을 좀 받아들이는데 좀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신 이론이라는 건 뇌과학 그리고 이제 제도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게 제도를 통해 개인의 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제도와 뇌를 동시에 공부하고 저만의 이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한진모 학파를 또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게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학교 복학하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 와주신 한진모 학생에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오늘 제가 사실 선생님께 배운 게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 귀한 인연이 계속됐고 오늘도 선생님께 무언가 배움이 있었고 그런데 또 자연스럽게 이런 귀한 인터뷰 기회가 마련이 돼서 뭔가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인터뷰가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된다면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이 인사 마무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